안녕하세요. 화상관장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진행 사건, 배당금 교부 수령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진행 중 배당금을 수령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사안이고요. 상속 토지도 매각을 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이제 시댁이 위치한 포천지역의 토지였고, 남편이 사망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매수자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포천지역에 소지한 연고자를 물색하여 저가에 매도하였습니다. 부동산 현장 답사 결과 지목이 그러니까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수년간 경작이 되지 않아 잡목만 무성하여 저가 매도가 불가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인지역 토지는 선행 근저당을 제외하고 약 1,500만원 남아 배당금 교부 신청 후 수령하여 매도금액과 합하여 배당을 완료했습니다. 이 채무자는 모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수개월간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면책 신청 취하하려는 채무자를 설득을 해서 취하하더라도 면책은 받지 못하고 파산은 청구한 절차는 지속되어 환가는 하고 면책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간혹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게. 저도 한 건 있었는데 면책은 못 받고 면책 취하해서 이제 청사는 환가 절차는 진행돼서 소송까지 해서 그걸 배당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죠. 그래서 한 건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하죠. 면책을 취하를 하면.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사행위 소송을 수개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반드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이 사행위 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한다든지 취하하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이 계속 채권자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당시에 제가 쓴 건데, 환가 진행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회피하려고 신청대리인 등 면책 취하로 도피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 관제인이 직접 대리인 내지 신청 실무자들에게 고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이게 보십시오. 2012년 사건이죠. 2012년 5월 29일 7단독이었네요. 그 당시에. 벌써 이거에 8년 전 사건입니다. 8년 전. 이 채무자는 이제 주로 경리회사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2010년에서 11월에 노래방을 창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크게 채무가 좀 어긋나 버렸죠. 채무자는 이제 2006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가게를 책임지기에 취업, 사업 등을 하였으나 사기, 사업 실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배우자와는 이제 사별을 했고요.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계셨는데 어머니가 부모와 이혼해서 이 당시에 부친에 대해서는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채무는 총 8,400이고요. 주로 이제 카드사, 은행,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채무자 명의 재산이 용인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는 5,9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행 근저당 빼고 한 1,500만 원 정도를 환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천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토지가 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상속이 됐죠. 보험은 넘어가는 거고요. 5년 전에 처분한 재산은 빌라를 하나 처분을 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채무 변제하고 노래방 창업하고 생활비 쓰는 데 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파산 훨씬 오래죠. 한 5년 전에 투산이라는 차를 팔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활비에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 파산 신청 경위를 보시면 채무자는 2006년 배우자의 사망 이후 가게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회사에 격리로 취업하였으나 2009년에 취업한 회사의 사장이 돈놀이를 해준다는 말에 카드 대출을 받아 2-3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받지 못한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0년 재직한 회사에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2010년 노래방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수천만 원 들겠죠.
하나 노래방 사업은 실패하였고, 동사업을 이전하면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였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어떤 대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는 5,900했고요. 은행 대출금 약 1,170만원. 결국은 약 한 3천 정도의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경영 실패, 생계비 부족으로 파산 신청이 이르렀고요. 금융거래 내역사상의 특이점은 2010년 모친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기존의 모 어머니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추가로 대출받은 1억 9천만 원을 보태어 총 3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노래방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 대출이자 및 모친 보험료 등을 채무자가 지급하였으므로 완전히 모친이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는 좀 의문이 됐어요. 그 당시에. 추후에 모친이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 형성 경위를 추가로 이제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세금도 내고요. 뭐 보톡스 필러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증권계좌, 남동생 및 모친이. 그래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거에 겁을 먹었는지 채무자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죠. 만약에 면책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 용인 땅에 대한 경매 매득금은 이제 당연히 관제인한테 들어오죠. 그럼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포천에 있는 땅이야 뭐 만약에 채무자가 잠적을 해서 뭐 인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등기는 낼 수가 있죠. 등기는 이미 그 채무자 명의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때. 과연 팔 수 있느냐? 팔 수 있죠. 강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관제인하고 잘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한 다음에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면책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이 뭐 아주 흔치는 않더라도 간혹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예상되는 분들은 경매 다 끝나고 파산하는 것보다는 경매가 시작될 쯤에 바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경매 기다리는 중에 이미 파산 면책 받는데 기본 시간이 있죠. 아무리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 6개월 걸리죠. 왜 그럴까요? 스크린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간사, 그렇죠? 죄가 있는지 형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한번 조사하고 검사가 한번 보고, 그렇죠? 기소가 되면 가벼운 건 거기서 털어버리고 중한죄는 기소가 되면 판사가 한번 보죠. 1심에서. 그리고 이제 불만 없으면 끝나고. 파산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이 뭐 채무자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이제 소명을 하죠. 뭐 서류 띄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작성하고 법원에 내면 판사는 2달 정도 그걸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건 동시에 보니까 기록을 보고 이걸 파산 선고할 것인지 혹시 뭐 의문나는 사항은 보정할 것인지 2달 후에 파산 선고를 하죠. 관제인이 선임돼요. 판사가 보는 거는 파산 신청 대리인 내지 신청인 채무자가 쓴 거에 기초해서 보기 때문에 아주 불완전한 자료죠. 신청서를 완벽하게 쓴다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이기적 욕구라든가 아니면 공포, 두려움 여러 가지 그게 내가 이걸 써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쓸 수가 없죠. 혹시 나중에 관제인이나 판사가 얘기했을 때 그때 뭐 자백을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 때문에 아니면 욕심, 빼돌리는 욕심 한 2달 정도 걸리죠. 관제인이 또 한 2달, 2~3달 조사를 하죠. 그래서 걸르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그 터널을 통과를 하면
아, 진짜 이 사람 아무것도 없구나. 6개월에서 7개월 만에 끝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여러 단계의 어떤 스크린을 해야 되죠. 채무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고, 대리인이 한번 쭉 걸르고, 그 다음에 관제인이 한번, 판사가 한번 스크린하고, 관제인이 한번 또 심층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판정을 하죠. 그 사이에 혹시 채권자들한테도 뭐 혹시 이 사람의 채무자의 어떤 파산 면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그런 절차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면책이 되면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 재판이라는 것도 항상 깜깜이 그냥 둘이만 속닥속닥 해갖고 넘어가면, 그렇죠? 뭐 결론은 그게 그거라 그래도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불신이 생기고, 이제 다 오픈된 상황에서, 공개된 상황에서 채권자들한테 모든 걸 다 자료를 오픈하고 충분히 법률 전문가인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한번, 변호사나 법무사가 신청 대리할 때 무조건 써줍니까? 일단 한번 할 때 신청서를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고지를 하죠. 이거 잘못하면 면책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는 신청했을 때 관제인한테 환가를 당할 수 있다. 분명히 고지를 해줘. 알면은 고지를 해줘야죠. 모르면 몰라도, 그쵸? 알면서도 고지 안 해주면 그거는 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쵸? 의사가 수술하는데 당신이 이거 수술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알려주듯이 당사자에게 파산면책의 부작용은 뭘까요? 당사자에게 파산면책을 신청을 해줬는데 불허가가 나거나 아니면 본인도 예상치 못한 재산적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주변 지인들이 소송을 당하고 관제인들한테 그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산면책이 좀 그런 여러 단계에 걸쳐서 스크린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